자,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2년 전 사망한 고 이영승 교사에 대한 경기교육청의 조사 결과 발표가 오전에 있었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 확인됐습니다. 자, 그런데 사망 당시 이영승 교사 사망 당시 학교에서 저희 그때 전해드렸잖아요. 단순 추락사. 네,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당시 학교 측이 이 교사의 사망 경위에 대해서 단순 추락사라고 교육청에 보고되면서 사건은 그대로 종결이 됐고요. 이 관할 경찰 수사도 역시나 그대로 종결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건이 서희초 교사의 극단적인 선택을 계기로 뒤늦게 알려지게 됩니다. 이 교사의 유족 측은 이영승 교사가 학부모 민원 때문에 힘들어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4, 5년 차인 이 교사가 학생 생활지도 등으로 힘들어하는데도 학교는 그냥 방관했고 심지어는 이런 학부모 민원 책임을 떠넘기기까지 했다. 극단 선택을 했는데도 축소 보고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했던 겁니다. 저희가 그 고 이영승 교사 관련 사건을 다루면서 페트병으로 손을 다친 학생에 대한 그 얘기도 전해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 당시 그 학생의 학부모 공제회에서 그렇죠. 뭐가 됐든 그 다친 그 치료비를 그때 받았다고 했던데. 맞습니다. 이 교사로 부임했던 첫 해 2016년 6월인데요. 이 지도하던 학생이 이 페트병을 자르다가 커터칼에 손등을 다치는 사고가 일어났고요. 그 이후 2017년도 학생은 졸업을 했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 경기도 학생 공제회 같은 데서 돈을 좀 받았었어요. 2017년, 2019년 141만 원의 치료비를 보상을 받았고요. 그 사이에 교사는 군대에 입대를 했었습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분명 141만 원 보상 받았습니다. 받았어요. 자, 그런데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8개월간 400만 원이 양 변호사님 무슨 소리죠? 학부모에게 이 돈을 줬다는 건데요. 사실 이 일이 있고 나서 이 선생님은 군내에 입대를 했습니다. 2017년에. 그런데 군에 입대를 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학부모로 또 연락이 왔고 심지어 군에 있다가 휴가 나가는 게 얼마나 진짜 좋은 그건 정말 휴가 날만 기다리잖아요. 이 선생님은 휴가를 나오셔도 학부모를 만나야 했습니다. 2018년 2월, 3월, 6월, 3월 휴가 때는 3번을 만났다라는 거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그 학부모의 어떻게 보면 요구에 시달리다가 제대를 한 이후 8달 동안 월급날마다 50만 원씩을 떼서 학부모에게 건넸어요. 결국 송금한 게 총 400만 원이 건너간 겁니다. 자, 이게 아까 141만 원 공제에서 받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거 다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 한 8cm 정도 이게 상처가 났기 때문에 한 1cm 한 10만 원 정도가 치료비가 통상적으로 든답니다. 그럼 141만 원이면 사실 좀 남잖아요. 물론 조금 더 좋은 데 가서 더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141만 원에 더해서 400만 원까지 갔으면 500만 원이 넘는 돈을 학부모가 받으셨잖아요. 어찌됐든. 근데 수술 끝나고 나서 한 달 정도 뒤에 다시 문자 메시지를 보냈답니다. 2차 수술 예정돼 있다. 교수님, 이게 모르겠어요. 내 정말 생떼 같은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이 손에 이렇게 탁 베어가지고 피가 철철 나고 그러면 그거 수술하려고. 근데 이게 좀 상식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군대 입대한 사람한테 교사 휴가 나왔을 때, 야, 너 돈 마저 보내야지. 이런 연락을 한다는 게, 예? 글쎄요, 살다 보면 뭐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좀 다치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일단 이제 그 선생님이라고 하는 이분 같은 경우 상당히 순하고 어떻게 보면은 뭐 착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군 복무 중인 교사에게 8개월간 400만 원이면 매달 50만 원씩 이렇게 뭐 활보로 주는 거, 이게 뭐죠? 이게 도대체가? 마치 그 선량한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뭐 매달 이게 돈을 갖다가 이렇게 뜯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거기에다가 이 공제에서 141만 원이면 실제로 현실적으로 한 60만 원 정도 남지 않습니까? 그런데 400만 원을 갖다 줬는데 이분이 그때 당시에 군 복무를 하고 있으니까 그 400만 원 어디서 그 본인이 이걸 감당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또 2차 수술이 있다. 글쎄요, 이걸 통해서 뭐 재산 증식을 하는 것인지 치료비 영수증이나 주고 저런 요구를 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자, 이 페트병 이 학부모 모 은행의 서울
지점에서 일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오늘 직권 정지 결정이 그 직장에서 직권 정지 결정이 나왔다는 소문이 돌고 있더군요. 소문이. 자, 지금부터는 다른 또 갑질 학부모 얘기입니다. 문자 폭탄을 보냈던 학부모. 네, 이영승 교사가 2021년 3월부터 그 사망 당일인 그해 12월까지 또 다른 학부모로부터 어떤 부당한 출석 처리를 요구하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이영승 교사가 받은 문자 메시지가 394통입니다. 이 학부모의 자녀는 뭐 가정학습, 코로나 증상, 뭐 등교 중지, 질병 조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제대로 출석을 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장기 결석을 했는데도 계속해서 출석 처리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학부모요, 이 사건에서 새롭게 등장한 인물이 아닙니다. 이영승 교사 장례식장에 찾아와서 진짜로 숨졌는지 확인했던 바로 그 학부모가 이 인물입니다. 그 학부모였군요, 박 변호사님. 네. 자, 여기에다 또 2021년 12월 6일부터 8일까지 따돌림 문제 관련해서 이 선생님한테 이 공식 사과, 다른 학생이 좀 공식 사과를 해달라고 무리한 요구를 계속 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안 해주니까 계속적으로 민원 제기를 했었고요. 또 수차례 전화도 하고 학교 방문을 했고 민원을 계속 제기하니까 선생님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을 느꼈고 또 자꾸 난색을 보이니까 결국은 방문했던 거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진짜 이게 그렇잖아요. 선생님이 돌아가셨어요. 이 연락을 문자를 막 보냈는데 답이 없어. 당연하죠. 돌아가셨으니까. 이 인간 혹시 나 차단한 거 아니야 싶어가지고 장례식장에 가가지고 진짜 죽은 거 만나고 봤다는 그 사람인 거예요. 이게 양 변호사님, 이게 인간적으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저는 정말 이게 처음에 보도가 나왔을 때 전 거짓말일 거라고 소문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혹시 모르겠습니다. 너무 충격을 받아서 너무 놀래서 설마 내가 그것 때문에 사람이 그렇게까지 세상을 떠나시키겠을까? 아닐 거야 라는 마음에 왔다고 한다면 100번 양보해서 그건 그럴 수 있겠다고 하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를 차단시킨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가졌다면 저는 이건 진짜 이거 어떻게 어떤 감정이나 이런 공감 능력이나 이렇게 너무 없은 게 아닌가 싶어요, 진짜. 그러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그 페트병 그리고 이 문자 폭탄 그리고 또 다른 학부모까지 3명에 대해서 오늘 경기교육청에서 경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일단 경기교육청에서 의뢰한 건 공무집행 방해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업무 방해인데 여기 공립학교니까 이제 선생님들도 교육 공무원이시니까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고요. 다만 이제 이영승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 400만 원을 건네게 된 계기가 혹시 어떤 강요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협박이나 공갈 같은 거 이런 것도 적용할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글쎄 법적으로는 이 어디까지 죽음에 대한 책임까지 묻기가 참 어렵다라는 게 이게 너무 상식적이지 않으니까 오히려 법을 적용하기 힘들어지는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오늘 경기 북부 경찰청장 역시도 업무 방해, 돈 강요 여부에 대해서 수사를 하겠다라고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아까 잠깐 얘기했던 저희가 분명 2년 전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그 해당 학교에서는 그 교장이 단순 추락사라고 경기교육청 상급기관에 보고를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런데 그게 아닌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경기교육청은요, 이런 사실 인지하고도 이렇게 필요한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은 학교 관계자 또 교육지원청 관계자에 대해서도 역시나 수사를 의뢰했고 징계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같은 학교에 재직하다가 숨진 고 김은지 교사에 대해서는 어떤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주체와 유형 등 구체적인 연관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 당시 단순 추락사로 보고했을 때 이 호원초등학교의 교장 지금은 퇴임을 했고요. 교감은 경기 북부의 한 고등학교의 교장으로 현재 재직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자, 교수님, 오늘 말이죠. 오후에 국회 본회의에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권보호사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 법이 통과가 되기까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교사분들이 3자리 숫자가 넘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요즘에 이 교사 직종이 3D 업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학부모들이 저런 식으로
아주 지속적인 악성 민원을 넣어가지고 이번 사건 같은 경우도 결과적으로는 3명이 한 사람을 뭐 죽음에 이르게 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뭘 좀 짚고 넘어가고 싶으냐 그러면 이런 사건들 제가 좀 몇 개를 봤거든요. 근데 보통 보면 사실 교장, 교감 선생님이라고 하는 그 직책에 있는 분들 말이죠. 좀 선생님의 입장에서 일을 갖다가 처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 사건 같은 경우도 아니 그동안의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교장 선생 또는 교감 선생으로서 보고를 다 받았잖아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경찰에다가 뭐 단순 추락사 이렇게 그 어떤 그 신고를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죽음이 아주 의미 없이 그냥 없어질 뻔했는데 뭐 그나마 지금 이렇게 된 상태인데요. 앞으로도 이런 사건들이 발생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왜? 이것을 보고 있는 일부 학부모들 중에서도 아직도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테니까요. 좀 제대로 했으면 합니다. 자, 오늘 오후에 통과된 그 교권보호사법 잠깐만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를 당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 해제를 금지한다. 자, 학부모의 정당하지 않은 민원 반복 제기도 교육활동 침해에 포함시킨다. 교권 침해 학생은 교사와 즉시 분리하고 출석 정지, 학급 교체 처분도 하게 한다. 이 법이 통과되기까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세 자릿수 이상의 선생님들이 희생이 되셨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매달 50만 원입니다. 자, 2달 전에 서울 서희초교사 사망 사건 이후에 뒤늦게 알려진 사건입니다. 2년 전 사건인데 의정부의 초등학교에서 교사 2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사건. 이 중에 이제 고 이영순 교사가 학부모에게 매달 50만 원씩을 보냈던 사실이 이것도 뒤늦게 밝혀졌어요. 왜 선생님은 8번에 걸쳐서 400만 원을 학부모에게 보내야 했을까 따져보겠습니다. 오늘 경기도교육청이 그간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영순 교사가 학부모들로부터 악성 민원을 받은 게 맞다. 그러면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는데 발표 내용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페트병을 자르다가 커터칼에 손에 베인 그 학생이 학교 안전공제로부터 2차례 치료비 보상을 받았습니다. 학부모께서 군복무 중인 선생님에게 만남을 요청하고 복직 후에도 학생 치료를 이유로 지속적인 연락을 취하였던 것으로 급기야 선생님은 사비를 들여서 월 50만 원씩 총 8차례에 걸쳐서 치료비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자, 이게 학생이 방금 전에 다쳤다고 했는데 다쳤던 게 2016년입니다. 그때 치료비 보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3년이 지나서 2019년에도 월급 때마다 매달 50만 원씩을 보냈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봐도 무리한 요구잖아요. 들어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 어떻게 보세요? 이제 확인된 내용에 의하면 2가지를 이제 예상을 해볼 수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학부모의 지속된 이제 심리적인 압박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네. 두 번째는 학교 측의 어떤 대응, 반응과 관련된 부분을 좀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사건은 2016년에 났고 이미 이제 치료와 관련된 보상은 이루어졌는데 그 아이는 졸업을 했고 그 교사는 군복무를 간 상황에서도 교사는 이 학부모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 교사를 만남을 이제 종용하면서 합의를 종용했다라고 연락이 하고 계속 있고요. 왔다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렇게 돈을 또 요구한 이제 부분들이 나타났었고, 네. 두 번째는 이 과정에서 이 교사의 아버지에 의하면 군대 간 아들이 학교 행정당국에서 연락이 왔다. 전화를 안 오게 하던가, 뭐 돈을 주던가, 예. 치료비를 주던가 그렇게 하라고 했다더라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실제로 이렇게 학부모로부터 부당하게 계속 요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에서조차도 개인적으로 해결하라라고 하면서 이렇게 종용했다면 네. 이 교사 입장에서는 이게 뭐 합리적이냐 그렇지 않느냐를 떠나서 이걸 빨리 처리하고 싶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해당 학부모는 이제 400만 원을 이제 받았을 텐데 이후에도 뭐 2차 수술을 언급했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변호사님, 이렇게 계속해서 그것도 좀 지나친 보상 요구를 한다면 이거는 어떤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이 보상 요구가 적절했는지를 먼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학생은 이제 뭐 페트병을 자르다가 손등이 다쳤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 네. 실제로 여기에 선생님이 뭐 수업 시간에 일어난 일이지만 선생님이 직접적으로 어떤 이 행위에 책임이 있는 거는 사실상 아니잖아요. 예. 이런 사고가 있는 거를 이제 보상하기 위해서 학교 안전공제회에다 가입을 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에게 이렇게 보상금이 지급이 되는 그 거거든요. 공제회에서 보상금이 지급이 됐다는 두 거잖아요. 차례나 총 141만 원이 이미 예. 지급이 된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 학생은 졸업을 했고 이후에 3년이 지나서 이 선생님한테 계속 또 추가적인 금액을 요구를 한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네. 저는 일단 이 금전 요구가 적절한지 먼저 봐야 되겠고 예. 실제로 선생님이 50만 원씩 총 400만 원 이체를 했거든요. 예. 이 400만 원이 실제 정말로 이 학생의 치료비에 쓰였는지도 판단해야 된다고 아. 확인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만약에 다른 곳에 썼거나 음. 학생 치료비에 쓰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명확하게 공갈이나 협박에 해당될 소지가 있는 범죄가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뒤늦게 알려진 것에 대해서 좀 상당히 이해가 가지 않는데 지금에서야 이제 어쨌든 경기교육청이 조사를 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기 때문에 경찰 수사 과정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좀 더 명확하게 밝혀질 거라고 좀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이 이영순 교사한테 악성 민원을 한 또 다른 학부모가 2명 더 있었다 이런 그런 설명이 있죠. 네네, 맞습니다. 앞서 이제 말씀드린 학부모 외에도 예. 두 이제 유형이 또 있었는데요. 예. 이제 첫 번째는 아이가 가정학습 또 코로나 증상으로 해서 등교를 중지한다던가 질병 조퇴를 해서 상당 기간 동안 장기 결석을 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출석으로 처리해달라고 하면서 문자 메시지를 거의 3월에서부터 12월 그 2021년 그 기간 동안 거의 400여 건에 가까운 문자 메시지를 이제 보냈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 정도면 문자 폭탄이라고도 좀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요. 네, 심지어 이 학부모의 경우에는 이 교사가 사망한 이후에도 장례식장까지 찾아와서 사망했는지를 확인하는 부분도 있었다. 그 정도였다라고 하니까 어느 정도로 좀 집요하게 했을지 좀 예상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학부모는 자녀와 갈등 관계에 있는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 학생들에게 자신의 자녀에게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게 해달라라는 요구를 하면서 학교에 수차례 전화나 이제 학교 방문을 하게 되는데요. 예. 이때 교사가 학생의 어떤 인권 문제로 난색을 이제 표하니까 그 이후에도 계속 전화하고 학교를 방문하는 그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좀 괴롭힘이 있었던 것으로 이제 나왔습니다. 앞서 그 이영순 교사가 군복무를 하고 있을 때 연락이 왔을 때 어떡하냐 하니까 학교 측에서 별다른 대응이 없었던 부분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경기도 교육청이 이 초등학교 관리자에 대한 책임도 묻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건 당시에 학교에서 별다른 대응을 안 했던 상황 또 어떤 식의 좀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건 사실상 은폐의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제대로 교육청에 당시에 보고하지 않았고 교육청에 단순 추락사 이렇게 보고를 했다고 해요. 근데 교육청도 문제죠. 경기교육청에서도 단순 추락사로 보고가 됐지만 이게 이면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선생님이 자살하게 됐는가 이런 것들 좀 더 그 당시에 조사를 했었어야 되는데 네. 전혀 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 보고를 받은 교육청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학교에서 이거를 몰랐을 리가 없죠. 이렇게 학부모가 지속적으로 졸업 후에도 민원 제기가 지속이 됐기 때문에 예. 학교에서 몰랐다라는 얘기는 저는 더 그 변명을 통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이 사건에 대해서 사실 관리자가 사실상 교사 개인에게 모든 걸 떠넘긴 결과가 발생한 거거든요. 예. 이런 것들이 사실상 그 선생님의 자살 이면에 있었던 교사의 지나친 민원 제기 이런 부분에 대한 은폐가 아닌가라는 부분을 조금 더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관리자는 사실 징계를 면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앞서 제가 서희초 교사 사망 사건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이 사건도 뒤늦게 지금 수면 위로 올라오는 사건이란 말이죠. 교권 침해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뭐 대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 엊그저께 서울시 교육청에서 1학교 1변호사 한다고 했고 학부모 민원 전화는 모두 녹음하겠다 그랬어요. 일단
현실성이 있는가? 1학교 1 변호사가 보시기에 현실성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이런 거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저도 한 학교에 배정이 돼서 1대1로 매칭돼서 뭐 그 관련된 뭐 학교 폭력 위원도 하고 했었는데 이게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사실 이 변호사들에게 지금은 단순히 어떤 공익 활동과 봉사 활동 수준에서 이걸 하라고 하는 걸 넘어서서 예. 실질적으로 그 선생님들의 교권 침해를 직접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좀 지원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의 어떤 1학교에 변호사 한 명을 둔다고 하더라도 사실 뭐 상주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네. 일단 매칭 그런 그렇죠. 상황이죠. 예. 그리고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학교와 오히려 독립된 그런 기관의 상담을 받고 싶어 하는 의지가 현실에선 더 강합니다. 그래서 학교와 오히려 매칭이 되어 있는 변호사들에게 이런 상담을 받는 게 오히려 선생님들이 더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민원 전화 녹음 같은 부분은 좀 빨리 좀 진행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민원 전화 같은 경우, 녹음 같은 경우에는 내년 예. 3월에 이제 모든 학교에 도입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저는 좀 의문이었던 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 민원에 대한 녹음을 하는 것 자체만으로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해결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거든요. 사실 여기에 대한 이제 시작 지점은 물론 이제 악성 민원인과 관련된 뭐 학부모의 문제, 그다음에 문제 행동을 했던 아이들 이런 문제들로 불거졌는데 실제로 저희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만 너무 문제 있는 아이들의 행동 혹은 학부모의 대응 이렇게만 이제 하다 보니까 예. 그것들을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을 예. 되게 많이 고려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오는 대책 중에 하나가 뭐 녹음이라던가 민원 상담 챗봇이라던가 사전 예약제 이런 부분들인데 사실 이런 것들을 도입한다라고 해서 이런 악성 민원이라던가 아니면 그 아이들의 문제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마련하느냐 이건 상당 부분 의문이 있기 때문에 예. 오히려 문제 행동을 하는 아이들을 학교에서 교사들이 조금 더 대처하고 시스템적으로 이제 관리할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예. 학교에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학교 차원에서 그 개입을 해서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나 뭐 마련은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